이제 우리 이어서 테일러 봅시다. 자, 이제 자연 존중 의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아니면 여기다 쓸 사람은 써도 돼. 써야 되겠다. 한 입에 쓸게 그냥. 그러니까 테일러가 자연 존중의 의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의무가 또 절대적 의무가 아니야. 예외가 있어. 알겠죠? 자연 존중 의무는 예외가 있는 조건적 의무예요. 알겠죠? 절대적인 게 아니야. 예외가 있어. 근데 이따가 요 예외까지 좀 봐야 되는데 1번 악행 금지는 악행 금지의 의무는 생명체에 대해서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일단 이게 다야. 근데 예외가 있다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보기에서도 막 인간은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될 절대적 의무가 있다. 틀린 말이야. 알겠죠? 예외 있으니까 해를 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하거든? 왜 특이하냐면 불간섭의 의무가 있거든. 불간섭의 의무. 그냥 말 그대로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 맞죠? 근데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간섭의 의무가 개별 생명체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해서도 함부로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불간섭의 의무는 모두 포함된다? 생태계도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활용돼서 어떻게 선지가 만들어지냐면 실제로 이제 테일러 문제인데 보기에서 인간은 생태계를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가? 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테일러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생명주의자니까 생태계 틀렸네? 아니야 맞는 말이라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냐? 더 좀 꼬아서 인간은 생태계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는가? 틀린 말입니다.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도 알겠죠? 생태계에 대한 의무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왜 간섭하지 말아야 되면 결국 목적은 이 안에 있는 생명체를 위한 거야. 결국 목적은. 그래서 일단 불간섭의 의무는 생태계가 포함은 되지만 이 생태계를 간섭하지 않아야 될 의무도 생명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알겠죠? 생명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자체, 생태계 그 자체에 대한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생태계에 대한 간접 의무야. 뭘 위한? 생명체를 위한. 근데 일단 생태계가 포함된다는 걸 좀 기억해야 돼. 세 번째, 신의의 의무 또는 성실의 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실은 진실성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알는 성실의 뜻이 아니야. 진실함이야. 진실함. 알겠죠? 진실성이야.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 예를 들어서 이제 야생동물에 대해서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 사냥, 낚시, 덧놓는 거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또 왜 특이하냐면 실제로 10월 교육청에 뭐가 나왔냐? 인간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있다. 인간이 모든 생명체에 대한 성실의 의무가 있다가 틀렸다고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는 또 식물은 또 제외입니다. 알겠죠? 식물은 인간과 그런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 식물은 제외되거든. 그러니까 악행 금지나 불간섭은 당연히 식물이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또 식물이 포함이 안 돼요. 그다음 마지막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생명체에게 해를 가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 이게 다야. 해를 가했으면 보상하라. 알겠죠? 근데 아까 해를 가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예외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해를 가하면 보상해야 되는 거야. 일단 얘들아 대상과 관련해서는 불간섭과 신의가 좀 특이한 거야.
알겠죠? 대상 관련해서. 자, 근데 이제 예외를 해야 되잖아. 예외적으로 얘들아, 예외적으로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일단 경우는 있어.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알겠죠? 근데 이걸 미리 써줄게. 언제 해를 가할 수 있냐? 알겠죠?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가 딱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써줄게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미친 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 말라리아 모기가 나를 죽이려고 해. 죽일 수 있잖아. 알겠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는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자기 방어. 알겠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해를 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 의식주, 즉 기본적 이익 충족을 위해서. 알겠죠? 인간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를 가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자,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악어백 가지려고 악어 죽이면 되겠니? 그건 안 되잖아, 맞지? 그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악어백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부가적 욕구거든. 이게 기본적 욕구는 아니잖아. 부가적 이익이잖아, 부가적 이익. 맞죠? 근데 그런 부가적 이익을 위해서 죽이면 안 돼. 그런데 일부 부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해를 가할 수도 있어. 일부 부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제 수능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부 부가적 이익까지 막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막 말했지, 악어백까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를 제시해. 그래서 내가 밑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안 나왔나? 예를 들어 뭐 있냐면 뭐 학교나 도서관 같은 거 세우면 생명체 파괴하잖아. 알겠죠? 근데 그런 거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야. 그런 건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서 예외적으로 동물 실험 이야기해. 동물 실험도 저 일부 부가적 이익에 해당이 돼. 동물 실험도. 알겠죠? 동물 실험도 해당이 돼. 일단 내가 프로 다시 정리해줄게. 일단 문명 발전을 위해서야. 문명 발전을 위해서. 알겠죠? 문명 발전을 위해서 일부 부가적 이익이 필요하다. 근데 얘들아, 근데 봐봐. 이거 사실 다 예외 있는 거거든? 해를 가하면 보상해야 되잖아. 근데 보상도 예외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 요 두 가지에 한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돼. 자기 방어를 위해서 죽였으면 보상 없어요. 자기 방어를 위해 죽이면. 그러니까 봐봐. 그럼 만약에 이 정도 선지는 나올 수 있다고. 자, 솔직히 아까 수능에서 그런 일부 부가적 이익 이런 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다시 물어볼게.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알겠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에 해를 가할 수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동물에게 해를 가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돼야 안 돼? 그게 아니라고. 애초에 저건 다 예외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동물에게 해를 가한 모든 경우가 보상은 아니야. 근데 봐봐. 저 필기 그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해를 가했으면 보상해야 한다. 맞지? 맞잖아. 알겠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했으면 보상해야 한다고요.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했으면.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나와, 테일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대상, 불간섭이랑 심의가 좀 특이한 거야. 알겠죠? 불간섭이랑 심의가. 여기까지가 테일러거든, 얘들아.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보시면 우선성의 원리를 내가 추가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요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 요 비례 이게 내용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미 말했어. 근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요거 지울게. 요거 지우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그 근처에다가 좀 봐봐. 그냥 자기 방어는 그냥 이거 좀 해줄게. 자기 방어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생명과 vs 동물의 생명이 충돌했을 때거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 동물이 인간을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알겠지? 그게 그 경우란 말이야.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충돌한 거야. 그럼 이제 누가 이긴다? 이게 이긴다고. 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이게 자기 방어라. 알겠죠? 인간 생명과 동물 생명이 충돌했을 때. 그럼 이제 비례의 원리는 뭐냐?
인간의 부차적, 부가적 이익인데 요게 여기 나와 있듯이 악어백이야, 악어백. 명품백. 그거와 동물의 생명이 맞붙었어. 그러면 그때는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럼 이때 동물 생명이 더 우선된다 이거야. 이게 저 내용이야. 알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에 있는 최소 해약의 원리는 뭐냐? 이게 바로 밑으로 쓸게. 최소 해약은 뭐냐면,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 대가한테. 아 그러면 인간의 어떠한 부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해를 가면 안 되냐? 그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부가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까 말했듯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알겠죠? 인류의 문명 발전을 위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문명을 위해서 동물 생명과 맞붙었어? 그럼 vs. 그럼 그때 누가 이긴다? 이때는 이게 또 허용될 수 있다. 해를 갈 수 있다. 이거 이 얘기인 거야. 아까 내가 부가적 이익을 쓴 거야. 일부 부가적 이익을. 대인이다. 일부 부가적 이익을. 그다음 마지막에 분배적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인간의 기본적 이익과 vs 동물의 생명이 맞붙었다? 그럼 그때는 또 뭐가? 인간의 기본적 이익이 너무 편하니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알겠죠? 자기 방어를 위해, 일부 부가적 이익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 그 세 가지 안에서 해를 가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했으면 뭐 해라? 보상하라. 알겠죠? 이익을 위해 해를 가했으면 보상하라. 자, 여기까지가 테일러거든? 그럼 얘들아 뒤에 문제에서 한번 봐봐. 문제에서 저기 180페이지에 3번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디귿 선지가 말을 안 했지만, 얘들아 3번 문제 해보면 돼. 나중에 다시 필기해줄게. 얘들아 기업 선지에서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는 건 오로지 모든 사상가들이 오로지 누구만 가지는 거? 기업 도덕적 행위 능력이라는 건 오로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야. 알겠죠? 이건 모든 사상가들에게 인간만 가지는 이성적 능력을 말하는 거야. 이성이야, 도덕적 행위 능력은. 알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아직 우리 레오폴드 안 했지만, 레오폴드는 생태계 안에 있는 무생물 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도 도덕적 지위가 있고, 지금까지 한 테일러까지는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도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알겠죠? 그건 이따 다시 또 정리할 테니까 일단 3번 한번 해봐봐. 지금 3번. 뉴욕 치즈 케이크가 또 한 명 더 있는데, 뉴욕 치즈 케이크 안에 수저 있습니다. 아몬드 그리고 케이크. 엄마 여기? 네? 엄마 여기 보여. 오케이. 엄마는
그러니까 하면서 봐봐. 3번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막 제시문을 막 엄청 분석할 필요는 없거든. 그냥 너희가 갑에서 삶의 주체 보자 말자 4권이야. 4권이고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 보자 말자 테일러야 그냥. 병 아까 이거 기억나죠?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라는 칸트 입장이야. 그러면 기업 아까 내가 도덕적 행위 능력은 그건 뭐다? 그냥 이성이라고 이성. 알겠죠? 그냥 이성이야 이성. 그러면 이성이 있어야지만 도덕적 존중이 대상이 되는 것까지만 끊어버리면 칸트잖아.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칸트 빼고 나머지 2명인 거지. 알겠니? 되는 것까지가 칸트니까. 그러면 칸트 빼고 2명이니까 갑뿐만 아니라 을도 동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인 거야. 그러면 니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는 3명 다 이야기할 수 있다고. 칸트는 그게 나에 대한 의무고 인간을 위해서야. 근데 동물 중심주의자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동물을 위해서인 거지 그게 인간을 위해서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여전히 인간 중심주의 입장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되는 거야. 아니 맞는 말인 거야. 칸트 입장에서. 칸트 입장에서 맞는 말인 거고. 자, 디귿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하겠지만 이 3명은 전부 다 생태계 그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거 아니야. 그 안에 있는 인간, 뭐 동물, 맞죠? 그래서 생태계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를 다시 이야기하며 구성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 말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지금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3명 다 구성원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지. 알겠죠? 3명 다. 3명 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단으로만 이용되어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 제가 뭐 싱어가 여기는 물론 싱어는 없지만 싱어들 4건이든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수단으로만 이용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서 안 되는 존재까지 해버리면 그게 칸트한테는 인간이라고. 그럼 인간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도덕적 의무의 대상인 거고. 레건한테는 거기가 모두 포함돼. 동물까지 포함되는 거잖아. 맞죠? 그리고 테일러는 거기다 뭐까지 포함되니? 식물까지 포함되는 거지. 식물까지. 그러니까 다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명 다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요. 다만 범위의 차이인 겁니다. 범위의 차이. 할만하지 않니? 오히려 여기는 앞에 거보다 더 쉽다고 느껴야 돼. 여기가 내용이 뭐 많긴 한데 막 이상한 예외 이런 건 없다고. 자 일단 그럼 이제 나머지로 돌아가자 얘들아. 169페이지에 한 명만 더 하면 되거든. 레오폴드입니다. 레오폴드. 시간 충분하다. 근데 이제 진짜 이거 하고 있잖아. 다음 주는 안 할 수는 없는데 다음 주는 좀 쉬워. 다음 주 내용을 안 하면 안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쉬워. 다 2점짜리고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그렇지 마지막 주차에 롤스 한 번 더 해야 돼. 롤스 한 번 더. 8주차에. 자 보자 얘들아.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자고 레오폴드인데 얘들아 레오폴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뭐 일단 늘어봐. 생태계가 다 상호의존? 얘들아 아까 내가 테일러의 자연 존중 태도 2번째에서 생태계가 연결돼 있다. 의존한다. 테일러뿐만 아니라 레오폴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먹이 사슬로서 서로 의존하고 있어. 서로 의지하고 있고 뭐 그런 내용들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존재하는 대지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 거고 인간은 그 안에서 평범한 구성원이다. 뭐 별거 아니잖아. 맞죠?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경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뭘 강조하냐? 생태계의 균형을 되게 강조해. 생태계 균형. 이 사람이 직업이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고 말할게. 직업이 국립공원 관리자면서 동시에 사냥꾼이거든. 그러니까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사냥꾼이다가 뭐냐면 자, 이 국립공원이 하나의 생태계야. 안정적이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야. 이거 보존해야 돼.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특정 개체들이 막 지나치게 증가해. 그러면 균형을 깨뜨릴 거 아니야. 그때는 직접 나서서 죽이는 거야. 뭘 위해서?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야. 그러니까 생태계의 균형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라서 이 문장이 잘 나와.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 그냥 다 줄여버릴게. 생태계 균형. 알겠죠? 그냥 어떤 것이 생태계의 균형에 이바지하면 옳은 거고 이바지 않으면 그르다. 맞죠? 어떤 것이 생태계 균형을 이바지하지 않으면 균형을 깨뜨린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냥 균형을 강조한다. 일단 좀 알겠죠? 생태계 균형 강조해.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보자. 기본 내용. 흙이나 물과 같은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를 고려해야 되고. 자,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인간 중심주의부터 생명 중심주의는 다 개체론의 성격이라고 비판한대. 다 개체론이다라고 비판한대. 그러면서 밑에 그 고려의 범위가 생태계 전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일론이라는 입장을 갖는데. 전일론. 그래서 요즘에는 요 개체론이랑 전일론을 비교하는 보기들도 꽤 있거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간단하게 개체론과 전일론의 차이 어떻게 보기로 되는지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볼게. 사회문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개체론은 사회 명문론으로 생각하시고 전일론은 사회 실질로 생각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개체론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그다음에 생명 중심주의자들의 입장이고 개체라는 거는 전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야. 하나하나의 개별 존재를 지칭하는 거야. 하나하나의 개별 존재를.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꽃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한 송이를 말하는 거고 동물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생태계라는 것은 단지 자체의 지위는 없어. 자체의 도덕적 지위라는 건 없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알겠죠? 생태계 그 자체가 가지는 지위라는 건 없어요. 단지 뭐에 불과하다? 단지 그냥 개체들의 합이야. 단지 개체들의 합에 불과한 거야. 알겠죠? 전일론자들은 자체가 가지는 지위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개체들의 권리를, 지위를 절대로 부정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개체들의 권리를 부정하진 않아. 개체들이 가지는 권리를 부정하진 않는데, 알겠죠?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도 뭘 가진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자, 그러면 강조하는 것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개체론자들은 개체들이 가지는 가치와 생태계가 가지는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 개체 가치가 더 중요하잖아. 맞죠? 개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요. 전일론자들은 개체들의 가치와 생태계 자체가 가지는 가치를 비교하면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맞죠? 그래서 이게 활용돼서 보기로 만들어지는 게 아까 이제 문제에 있을 건데 개체의 가치와 생태계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 둘 다 되는 거야. 맞죠? 개체의 가치와 생태계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되는 거야. 그냥 모든 사상가들이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등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왜 보기 생태계 구성원만이 가치를 간다고 하면 누가 안 되는 거야? 전일론자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전일론자는 생태계 구성원뿐만 아니라 생태계 그 자체에도 도덕적 지위가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보기를 풀 때 이게 전일론인지 개체론인지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일론자들이 이제 봐봐. 생태계 전체를 강조하고 균형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체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것도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개체들에 대해서 인간이 동물이라든가 식물한테 해를 가하는 게 부도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뭘 위한 거니까? 생태계를 위한 거야 이런 거야. 그건 생태계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도 없냐? 보상의 의무도 없어. 애초에 이 사람은 전제가 생태계를 위한 거예요. 알겠죠? 테일러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잖아. 해가 있으면 보상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개체론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레건이거든. 레건. 이 레건이 이걸 비판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거 마치 전체주의라고. 그게 레건의 표현에 따르면 생태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태 파시즘이라고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전인론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생태계를 보호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레건의 답변이 개체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보호된다 이렇게 나왔던 게 뭐 나오기도 했었고 제시문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명목론 실제로 기억하라고 했던 거야. 알겠죠? 개체들의 권리를 강조하면 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다. 개체들의 권리보다 뭐가 더 우선한다? 생태계 그 자체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이런 차이인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하나만 더 하자. 절대로 얘들아 개체론자들은 이거 한번 더 할게. 종 자체의 종에 대한 의무. 종에 대한 의무라는 게 종. 인간 종, 동물 종, 식물 종. 좀 집합적 단위거든. 집합적 단위야. 종. 알겠죠? 그러면 종에 대한 의무 개체론자들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레건한테 나왔던 표현인데 인간은 동물 종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아니야. 동물이라는 그 종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체들에 대한 의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종에 대한 의무는 전인론자 레오폴드의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 전체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야. 됐죠? 이거 이제 개체론 전인론 비교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밑에 한번 봐봐. 나머지는 됐고 레오폴드. 얘들아, 뭐 당연한 거거든. 어쨌든 생태계,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레오폴드라는 사람한테 인간에 대한 의무가 왜 있냐라고 하면 인간 또한 식물, 무생물과 같이 생태계 구성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인간은 다 의존돼 있고 뭐 공동체 구성원이고 뭐 다 했던 이야기. 토양, 물 포함하는 대지 전체로 확대가 필요하고. 알겠죠? 대지라는 말이 동그라미 대지율이라고 표현해. 당연히 자연은 인간에게 이익되냐 손해냐 무관하게 가치가 있고, 맞죠? 가치가 있고 자연 전체 계속 자연 전체 강조하고 있고 자연 전체. 근데 절대로 개체들의 지위를 부정하진 않아. 알겠죠? 개체들의 지위를 부정하진 않고. 그다음 밑에 한번 봐봐. 다 했던 거죠. 개체보다는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다?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 생태계가 더 중요하고. 자, 인간에게 전체 공동체의 전체의 유지를 위한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대. 그러면서 뭐가 정당하다고? 해를 가하는 게 정당한 거야. 인간한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런 맥락에서 해를 가하는 것도 정당하고요. 또 심지어는 봐봐. 국립공원 생태계 잘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막 가지치고 가지치고 죽이는 게 개입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개입하는 것도 뭐한 거다? 정당한 거야. 알겠죠? 생명체에게 해를 가하거나 생태계에 개입하는 게 정당한 거지.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딱 하나만 더 할게. 이 레오폴드는요. 대지를 이렇게 써봐. 대지를 경제적으로만 이용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만 이용해왔으니까 대지를 경제적뿐만 아니라 대지를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한지 또는 아름다움의 측면에도 바람직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 이까지만 있으면 돼. 경제적, 윤리적, 심리적으로 고려. 그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레오폴드도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경제적뿐만 아니라 윤리적, 심리적으로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알겠죠? 그게 이제 레오폴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네스라는 사람이 있거든. 네스는 좀 더 심층 생태학자라고 해서 좀 극단적인 거에 가까운데 이 사람 안 내. 안 나오고 알겠죠? 근데 나와도 그냥 뭐 생태주의로 풀면 돼. 근데 이제 네스가 좀 특이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세계관 자체를 바꿔라. 밑에 보면 이제 글만 봐봐. 세계관 자체를 바꿔라.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네스가 인간이 뭐 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이 자원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여전히 이것도 인간 중심적인 사고야. 내가 곧 자연과 똑같다. 물화일체가 필요해. 내가 곧 자연이야. 그게 세계관의 변화고, 그럼 내가 곧 자연인 거니까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곧 나에게도 이익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곧 자연이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자연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려고 인간이 희생하는 거 이거 아니야.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여전히 이건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식의 뭐 동일시하는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 보호를 이야기했던 게 네스인데 안 내요. 안 내. 이 사람 안 내니까 그냥 레오폴드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끝났어. 동양자연과는 수능에서 안 나와. 알겠죠? 동양자연과는. 그럼 여기까지인데 자 177페이지 봐봐. 177페이지에 빈칸이 좀 있을 거거든. 빈칸? 빈칸이 좀 있을 거니까 거기다가 나랑 좀 하나 정리하자. 몇 가지를 쓸 건데 일단 먼저 종합적으로 해라. 1번.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보기를 풀 때 같이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vs 탈인간 중심주의를 구별하게 하는 선지들이 있어. 이런 건 쉬워. 알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성을 기준으로 이성을 기준으로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거에서 벗어나라. 이런 것들은 탈인간 중심주의자 동의할 거 아니야. 맞죠? 아까 말했듯이 뭐 칸트 하에서 얘기했던 거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이런 탈인간 중심주의 다 가능한 거야. 맞죠? 또 이따 써줄게. 도덕 무능력자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도덕 무능력자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탈인간 중심주의 다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물어보는 보기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론과 전일론을 비교하게 하는 그런 보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유념하셔서 보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더 중요한 거. 얘들아 무조건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적 행위의 주체. 같은 말 되게 많거든? 외우지 않아도 돼. 도덕 능력자. 그러면 대충 알겠죠? 도덕 능력자 지금 누구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도덕적 판단, 도덕적 행동,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라고. 아까 말했듯이 동물이나 식물이 도덕적 행동하지 않아. 도덕적 판단, 옳고 그름 판단하지 않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 안 져. 알겠죠? 그래서 도덕적 행위의 주체, 도덕 능력자 이거 전부 다 누구 말하는 거다. 이거 전부 다 오로지 누구밖에 안 된다. 인간만 말하는 거야. 이거 누구나도. 알겠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이 동물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 이게 아니잖아. 도덕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는 거고. 알겠죠? 인간의 의무의 대상인 거니까. 그럼 결국 고려를 하는 건 인간인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누적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탈인간 중심주의가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 당연히 존중해야지. 알겠죠? 그런 거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재적 가치를 가진 존재. 일단 얘들아 내재적 가치라는 말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이 말이거든. 맞죠? 인간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그 자체만으로. 반대말이 도구적 가치야. 그러면 이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누가 많이 쓰냐면 칸트 되게 많이 씁니다. 당연히 인간은 칸트한테서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 맞지? 맞죠?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레건이 씁니다. 그럼 레건은 인간을 포함한 일부 동물로서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테일러 생명 중심주의자는 다 쓰는데 특히 테일러 같다 보니까 테일러 쓰니까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그럼 너희가 그럼 싱어는 싱어 안 써.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논란된 것만 안 쓰거든. 싱어는 저거 안 써요. 평가원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얘 공리주의 말이죠. 공리주의인데 행위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기부라는 걸 배우겠지만 해외 원조를 배우는데 해외 원조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해외 원조를 통해서 사회 전체 이익이 커지면 가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공리주의자인 싱어한테서 동물은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싱어한테 안 물어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레오폴드 좀 애매하거든? 애매한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알겠지? 그냥 애매해. 안 낼 거야. 레오폴드한테 내재적 가치, 생태계가 내재적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지. 이게 좀 애매해. 내가 봐봐. 그냥 듣고 말아도 돼. 제가 아까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게 내재적 가치라고 했잖아. 근데 레오폴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이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과 같은 높은 가치 평가 없이는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대지는 인간이 대지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에 의존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내재적 가치라는 단어가 좀 충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충돌돼서 안 써. 근데 혹시나 낸다? 그냥 맞다고 하면 돼. 왜냐면 그런 것까지 막 구체적으로 따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얘들아 봐봐. 대신에 그럼 레오폴드가 대지는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쓰기는 애매한데 당연히 얘들아 대지가 인간의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아까 인간의 이익과 손해와 무관하게 가치가 있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 대신은 이익과 손해와는 무관한 거고 그거를 같은 말로 본래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거든.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내재적 가치랑 본래적 가치가 좀 달라. 근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연계에서는 딱 본래적 가치란 말했어. 그럼 자, 얘들아. 자, 다시. 그냥 내재적 가치는 왜냐면 이 세 명의 애 한해서야. 대상의 차이더라도. 알겠죠? 내재적 가치라는 이 말을 써. 그럼 얘들아. 그럼 봐봐. 각자가 봐봐. 이해와 무관한 본래적 가치가 칸트한테 물어봐도 가능하고 레건한테 물어봐도 가능하고 테일러한테 물어봐도 다 가능한 표현일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당연히 칸트한테 인간은 본래적 가치가 있는 거야. 레건한테 삶의 주체는 본래적 가치가 있는 거야. 테일러도 모든 생명체는 본래적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서 레오폴드를 물어보기 힘들거든. 애매하거든. 알겠죠? 근데 이제 연계에서는 분명히 이해와 무관한 본래적 가치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걸 완화해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봐봐. 본래적 가치를 가진 존재를 존중해야 되는 거 다 된다고. 그게 칸트한테는 인간, 그게 레건한테는 삶의 주체. 알겠죠? 자, 근데 저랑 이거 합시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이거 지우고 표를 좀 만들자. 이게 중요해. 싱어, 레건, 테일러, 슈바이처, 레오폴드가 바라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 단 인간 제외. 알겠죠? 인간 제외하고 할게. 에 대한 실험 자원 이용 그 다음에 인간의 이익 위해 해를 가하는 것. 수단 대우 할 경우들이 아니라 경우들. 이거 다 경우를 말하는 거야. 이따 마지막 할게. 알겠죠? 경우야. 해야 한다가 아니야. 알겠지? 실험해야 하는 거 아니라 생태계 개입. 생태계 계약 개입 할 어떤 경우들. 알겠죠? 경우들을 말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태 이거 경우 뒤에 할게. 생태계 보호. 쟁이들아. 인간의 이익 위해 해. 일단 예, 이거 얘들아 보자. 그러면 싱어는 정확하게 보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쾌고를 가지는 동물이잖아, 맞지? 쾌고가 있는 동물이야. 쾌고를 가진 동물이에요. 이거는 인간을 제외하면 한 살 이상 고등포유류죠. 맞죠? 한 살 이상의 고등포유류. 그러니까 뭐 일부 삶 그냥 삶의 주체라고 할게. 인간을 제외한 삶의 주체야. 맞죠? 인간을 제외한 삶의 주체고. 테일러는 그냥 모든 동식물입니다. 슈바이처 당연하고요. 슈바이처 당연하고. 생태계 전체. 생태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안에 있는 개체들 다 포함하는. 맞죠? 개체들 다 포함하는. 얘들아 그래서 봐봐. 싱어가 아까 제가 실험하면 안 되지만 실험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 있다 했잖아. 맞죠?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것 대비 인간의 이익이 크고 사회 전체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면 고통을 배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면 이미 끝났잖아. 실험이 가능한 것 자체가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실험이 가능한 것 자체가 해를 가할 수 있는 거고 수단으로 대할 수 있고 맞지? 얘들아 레건은 특별히 기억해야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지? 이 새끼가 레건한테는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레건은 의무론자라서. 근데 이제 레건이 아까 예외적으로 뭐 있다? 수단으로서 대하는 경우는 있다. 칸트도 분명히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다고 했어. 알겠죠? 레건도 삶의 주체라도 수단으로 대할 수 있어. 테일러 인정해. 근데 이거 물어보기 좀 힘들지만 인정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그리고 자원 이용 그러면 이것도 사실 얘기가 되는 거지. 이를 위해. 그러니까 이제 테일러는 아까 이렇게 해서 이게 테일러의 일부 부가적 이익이나 또는 인간의 기본적 이익을 위해서잖아. 맞죠? 기본적 이익을 위해서 해를 가할 수도 있고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험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뭘 하라고 했니 아까? 보상을 하긴 해야 돼. 보상을. 알겠죠? 테일러는 보상을 해야 돼. 보상. 그러니까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뭐. 생인이들아? 그다음에 얘들아 슈바이처 이거 연기하면 나왔어. 이 사람 생명을 파괴하는 게 악이거든. 악인데 또 실험 예외적으로 가능해. 실험 예외적으로 가능해 슈바이처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슈바이처는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 있다 했잖아. 근데 뭐 실험도 가능하니까. 경우도 아니고. 레오폴드 언급 없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한테 실험 여부 안 물어봐. 아까 대지를 뭐 할 수 있다 했니?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했잖아. 그리고 애초에 대지 안에서 수많은 존재들이 다 먹이사슬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원, 경제적 이용이 가능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테일러처럼 보상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상의 의무가. 알겠죠? 잠깐만 다시 봐봐. 생태계 개입 다 가능해. 근데 이제 요 4명의 목적과 요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고. 뭘 위해서야? 그 안에 있는 개체를 위해서야. 알겠지? 얘는 개체를 위한 거야. 이따가 써보지 마봐. 얘는 뭘 위한 거야? 생태계의 균형을 위한 거야. 생태계 뭐? 다 인정한다고 얘들아. 알겠죠? 다 인정한다고.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은 환경 사상가라서 생태계 뭐 부정하면 이상하잖아. 다시 쓰자. 뭘 위해서다? 개체를 위해서야. 개체를 위한. 개체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어. 얘는 뭘 위한 거니? 아까 균형을 위해서야. 맞지? 생태계 균형을 위한 거야. 자, 다음 마지막. 올해 유통에서 발견한 거 써줄게. 생태계 뭐? 개체론자 다 동의한다고. 근데 마찬가지야. 뭘 위한 거야? 생태계 그 자체를 위한 거야? 그 안에 개체를 위한 거야? 개체를 위한 거야. 알겠죠? 씌워도 그 안에 있는 이 쾌광 사진을 위해서야. 그래서 요 내용은요. 생태계에 대한 무슨 의무다? 간접 의무야. 간접 의무. 생태계에 대한 간접 의무로서 존재하는 거야. 생태계에 대해서 의무는 있지만 그 의무는 뭐다? 간접 의무다. 알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각각의 존재에 대한 직접 의무는 있지만 적어도 생태계에 대해서는 간접 의무로서 존재하는 거고. 알겠니? 근데 레오폴드는 생태계에 대한 무슨 의무는 있니? 직접 의무지. 알겠죠? 레오폴드. 생태계에 대한 직접 의무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 차이인 거니까. 그리고 작년 수능에 얘들아, 제가 일부러 단어를 좀 많이 혼동했었는데 해를 가하는 건 죽이는 거고 죽이는 건 파괴하는 거잖아. 알겠지? 해를 가하는 건 죽이는 거고 죽이는 건 파괴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괴랑 해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단어상 어떤 좀 느낌은 안 좋지만. 알겠죠? 해를 가하는 거나 죽이는 거나 파괴하는 거나. 자, 그러면 해보자. 직접. 한번 일단 해보고 같이 하자. 178페이지에 1, 2, 4 1, 2, 4 1, 2, 4
서연이 알겠어. 인성 소환 재미 일단 되지. 그다음에 현재 과제 안 됐었지. 됐다고? 현재 어디 갔지? 어디 끼어 있나? 잠시만 현재야. 끼어 있다. 현재. 야, 지금 드리는데 포트에 격차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요거는 너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테스트에서 틀렸던 것들 따로 들어가 있거든. 개별적으로. 알겠죠? 테스트에서 틀렸던 것들 따로 들어가 있고 다들 분배정에서 테스트에서 따로 있고 틀린 것들. 그다음에 일단 뒤에 보면 내가 미니 모의고사 한번 봐봐. 미니 모의고사 이걸 넣어놨어. 이건 넣어놨어. 알겠죠? 뒤에 보시면 중간에 이제 중간쯤에 보면 각자 미니 모의고사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테마 1에서 테마 5까지에 있는 10문제짜리 2세트가 있어. 그리고 테마 6부터 8인가 하여튼 거기까지 또 2세트가 있고. 알겠죠? 세 번째가 분배적 정의부터 국가와 시민 저번 주에 했던 내용까지 또한 10문제짜리 2세트가 있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보고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좀 골라서 풀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테마 3은 웬만하면 해봐봐. 그러니까 세 번째 그 세 있잖아. 아까 모의고사 미니고사 맨 마지막에 있는 주제. 분배적 정의부터 국가와 시민. 그거는 해보고. 알겠죠? 2회차 모의고사는 조금 비문학 독해 영역 내용이거든. 거기는 그냥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3회차의 1, 2세트는 좀 해봐봐. 그 분배정이랑 교정정의 영역들. 그리고 테스트 응시 안 된 사람,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안 한 사람들은 그 회차 테스트 문제 다 들어가 있으니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이번 주가 젠데 너무 많은데 과학기술과 윤리는 그 우리 테마 그러니까 과학기술 윤리는 다 하지 말고 알겠죠? 다 과학기술 윤리 다 하지 말고 그 데이2에 있는 최근에 나오는 문제만이라도 좀 해줘. 데이2에 있는 최근에 있는 문제. 근데 이제 자연과는 웬만하면 다 해보는 게 좋아요. 자연과는. 알겠지? 자연과는 웬만하면 해보시고 과학기술을 데이2에 있는 뒷문제만 해. 뒷문제만. 근데 항상 말했듯이 너무 시간이 부족하면 데이 1에 있는 옛날 문제보다는 데이 2의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래서 어차피 과제로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자. 푸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자. 1번 문제 178페이지에 1번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 그냥 바로 테일러 알겠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 을 돼지 레오폴드 지금은 사사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을 레오폴드 병 아까 이거 지금 기억나죠? 이렇게 말하는 거 종차별주의라고 싱어 알겠죠? 그래서 각 1번 됐죠? 테일러 레오폴드 싱어야 그럼 이제 기억 봐봐 생명을 지니지 않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줄여보자 무생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생물은 지닐 수 없다. 그러면 누가 동의해야 되겠니? 갑뿐만 아니라 병도 동의해야지. 알겠죠? 갑병 둘 다 동의해야 되니까 기억이 답이 아닌 거야. 알겠니 얘들아? 니은선지. 자 아까 말했듯이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는 개체론자도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죠. 왜? 개체가 더 중요한 가치야. 전일론자도 동의하는 표현이야. 생명 공동체가 더 중요한 가치야. 그러면 니은은 아예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중간으로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니은 틀린 거야. 알겠죠? 아예 중간으로 더 가야 됩니다. 자, 디귿. 인간이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할 수 없다 했는데 아까 제가 테일러의 자연존중 태도에 1번, 4번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동식물과 평등하다, 평등한 구성원이다 라는 표현을 테일러와 레오폴드가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고 싱어레건은 동의 안 한다 했죠? 싱어레건은 식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딱 디귿 선지가 식물보다 우월하지 않다. 테일러 O, 레오폴드 O. 누구는 X? 싱어는 X. 아니니? 그렇게 하니까 디귿 맞는 말인 거지. 이해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자연 그 자체의 선이 개체의 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라고 했으면 저는 누가 더 동의해야 돼? 개체론자라면 다 동의해야지. 알겠죠? 개체론자라면 다 동의해야 되니까 을 빼고 각과 병이 동의해야 되겠죠. 을 빼고 각과 병이니까 답은 3번인 거지. 얘들아. 자 다시 얘들아. 다시 또 보자. 2번 봐봐. 갑을 보면 폭력적으로 하면 공감 능력이 무너져서 인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칸트야. 을 이익평등 고려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싱어야. 병 돼지 알겠죠? 레오폴드야. 그럼 이제 기업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자 아까 제가 탈인간 중심주의자들은 동물에 대한 직접 의무라고 이거 전부 다 나에 대한 의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의무야. 알겠죠? 그러면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 인간 자신에 대한 누구에 대해서 알겠죠?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했으니까 누구밖에 안 되겠니? 이건 칸트밖에 안 되는 거야. 나머지는 동물에 대한이라고 해야 돼. 그럼 기억 맞죠? 자 니은 얘들아 지금 싱어가 도덕적 행위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쾌구가 필요한 거야.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도덕적 고려 대상이고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거지. 도덕적 행위자 판단하려고 쾌구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 알겠니 얘들아? 결국 모든 사상가들한테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을 기준으로 한 인간이라고요. 이성을 기준으로 한 인간. 그래서 니은은 시바 입장에서 틀린 거지. 야 그럼 디귿 봐봐.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그럼 자 일단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라고 했으니까 이 두 명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거. 식물 포함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생태계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가능하다? 레오폴드만 가능한 거잖아. 레오폴드만. 되니? 디귿은 레오폴드만 가능한 표현이니까 디귿 맞는 말인 거야. 자, 니을 또 나왔네. 아까 테일러 첫 번째, 두 번째. 인간이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평등하다. 맞죠? 그럼 이거 테일러 레오폴드 공통 표현이라고 했고 제가 싱어 레건 동의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을 되면 안 되겠지, 맞지? 싱어는 식물은 아니라고 했지. 4번. 얘들아, 4번 작년수능 안 보자 얘들아. 갑.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수 있지만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돼. 칸트죠. 을. 얘들아,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에만 바탕을 둔 보전 체계는 절망적인 대지 공동체 안에 레오폴드. 알겠죠? 레오폴드고요. 병, 쾌락과 고통. 싱어. 맨 마지막에 나와있죠. 유일한 동일한 요기한 요구의 전제 조건 나와있잖아. 쾌고하면서 싱어잖아. 일단 그럼 기억 봐봐. 얘들아, 도덕적 행위의 주체성 그냥 이성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성이 유일한 요인이다. 누구밖에 안 돼? 인간 중심주의만 되는 거야. 이성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기 위한 유일한 요인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이성이 도덕적 지위의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인간 중심주의만 가능하니까 기억되지. 알겠니? 니은이 왜 틀려? 아까 얘기했는데 칸트 동정심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다니까. 그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니은 선지가
동정심을 갖는 것이 도덕적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적어도 칸트도 동의해야 된다는 거야. 다만 누구에 대한 거야? 자신에 대한. 알겠죠? 칸트가 동의해야 되니까 니은은 답이 안 되는 거고. 딕은 쾌고를 가진 모든 존재. 그러면 인간 동물이네. 맞죠? 그럼 인간과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가 부담하다. 물론 싱어가 제시문에서 막 종차별주의 반대하고 제가 교재에도 나왔지만 저게 보기로 나오면 탈인간 중심주의 다 동의하지. 종을 기준으로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종차별주의가 부당하다고 하면 칸트 빼고 둘 다 동의해야 되는 거야. 칸트 빼고. 그다음 마지막에 자연물을 파괴한다고 했는데 저 자연물이 뭐 동물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어떤 자연물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 맞죠? 어떤 자연물인지가 안 나와 있고 제가 아까 파괴랑 해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개념. 알겠죠? 그러면 칸트 당연히 자연물 파괴해도 돼. 다만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알겠죠?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고. 칸트 허용될 수 있어. 병식어 허용될 수 있어. 식물 파괴해도 돼. 너무 과하지 않으면. 맞잖아. 동물에도 해를 가할 수 있는데. 레오폴드 경제적 이용 가능하잖아. 알겠죠? 해를 가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예 3명 다 공통 맞죠? 알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 181페이지 OX에서 한 개만 좀 이야기하자. 제가 아까 인간 중심주의로 웬만한 칸트가 나와. 알겠지? 웬만한 칸트가 나오는데 혹시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윤리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이고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게 동물과 식물에게 주어진 목적이야.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목적론적 세계관은 모든 생명체가 주어진 목적이 있다 이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동물, 식물 다 목적이 주어져 있는데 그 목적 안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위계가 있어. 위계가. 우열이 있어. 인간의 목적이 가장 우월해. 알겠죠? 근데 테일러도 목적론이거든? 근데 테일러는 인동식의 목적은 똑같아. 생명활동.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이 왜 우월하냐면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고 동물의 목적은 고통의 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하다면 테일러는 동등한 목적이라고 봐. 그래서 만약에 인간 중심주의에서 칸트가 안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 그러면 을과 병 중에 무조건 테일러가 있어야 되고 보기에 무조건 공통으로 쓰는 보기 넣어줄 거야. 3번 보기. 이런 식으로 목적을 추구한다. 근데 테일러도 동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테일러, 아리스토텔레스 둘 다 동의해야 되거든. 다만 목적과는 위계가 있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테일러는 그런 거 없음. 알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내재적 가치가 모든 존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 내재적 가치는 당연히 인간한테만 있는 거고. 인간한테만.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해. 혹시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는 좀 편하게 갈 거야. 다음 주는 좀 편하게 갈 건데 일단 보시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태국과 이런 부분이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말은 싱어도 동의하는데 저 문제가 틀리는데 칸트가 동의해야 돼. 당연히 칸트 싱어도 동의하죠. 싱어도 동정심을 갖는 건 동물에 대한 의무의 차원인 거거든. 근데 저선지는 칸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테스트 많이 했죠. 선생님 아 그래? 혹시 신규생 있어요?